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카이캐드 2편입니다. 카이캐드 2 키캐드라고 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카이캐드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카이캐드. 자, 녹한다의 카이캐드 2편에서는 아두이노를 재밌게 사용하기 위해서 빵판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꽂아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아두이노 실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시로 뭔가 만들어지면 그거 어디다 놔뒀지? 잠시만요. 만들면 대략적인 요런 결과물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꽂아다가 아두이노를 재미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녹한다가 근데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만드는 툴을 카이캐드를 기준으로 이 내용을 지금 꾸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2편입니다. 1편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지에 대한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1편에서 만들었던 거하고는 사실 다른 거예요. 어제 만들었던 거는 한 80% 정도 만들었고 20% 정도는 뭔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20%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건 어제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20%가 무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차이와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먼저 딱 극복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 PCB 월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커넥터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초보지만 나름대로 이것저것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두이노 활용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커넥터들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소개도 해드리고, 어떻게 이거를 PCB 보드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차차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했던 거를 우리가 복습도 조금 하면서 너무 달려나가 버리면 또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으니 어제 했던 거를 살짝 이렇게 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녹한다가 무엇을 하고 싶냐면, 아두이노 이 우노 보드에 요쯤에 보면 4번 핀이 있어요. 그리고 요쯤에 보면 GND 핀이 있습니다. GND가 마이너스고 요 4V의 4번 핀에서 아두이노의 디지털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방향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4번 핀에 LED 하나를 연결해 가지고 아두이노로 하여금 온오프 시키도록 1초 간격으로 켰다 껐다 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번 핀에 LED를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LED 연결하는 회로는 이미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저항을 하나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LED를 연결해 주는데 LED 기호는 조금 있다가 카이캐드의 심볼로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던가? 뭔가 이렇게 딱 빗금이 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심볼로 하자면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이게 발광 다이오드 LED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LED의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4번 핀의 출력 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게 GND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두이노 4번 핀에 LED가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녹한다가 가지고 있는 LED는 3mm 짜리 크기입니다. 요 동그라미 이 지름이 3mm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저항은 330oh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카이캐드로 옮겨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빵판에 연결해 가지고 작동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PCB 보드를 만드는 게 올바른 순서겠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려놨던 회로도 그대로 저항을 먼저 빵판에다가 하나 뿅 꽂아주고, 그리고 LED를 하나 뿅 꽂아주고, 방향에 맞게
저항 쪽에다가 4번 핀을 연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LED 쪽에 마이너스 GND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코드를 넣어가지고 1초 간격으로 반짝이도록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카이캐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코드는 러프하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수준으로 다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LED를 디파인 하겠습니다. 4번 그리고 LED의 핀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핀 모드 LED가 연결된 핀을 출력으로 하겠다. 그리고 자, 1초 간격으로 디지털 라이트 LED에 하이 신호를 주고 로우 신호를 주는데 요 사이의 간격을 1초로 하겠다라고 하면 1초 간격으로 반짝반짝 하게 되겠죠. 코드 집어넣어 가지고 작동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반짝거리는 거 확인하고 자, 일찍 오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두이노 코드가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LED가 1초 간격으로 반짝반짝한 이 구성을 아두이노에 꽂아 쓸 수 있는 쉴드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강민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SYH님 반갑습니다. 2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진환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 1, 2, 3등 이렇게 단촐하게 오셨네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편에서 했던 그 전반적인 순서를 그냥 LED 한 개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순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1편에서 PCB를 만들기 위한 순서 1편에서 했던 요걸 좀 살펴보면요. 잠시만요. 요거 좀 글자 좀 가지고 올게요. 자, 1번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2번 회로도 편집기에서 심볼을 추가한다. 그리고 3번 회로도 편집기에서 각 심볼에 풋프린트를 배치한다. 4번 PCB 편집기로 편집기에서 풋프린트를 여기 설정한다고 할게요. 이거는 설정하고 풋프린트를 배치하고 배선을 연결한다.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한다. 요게 어제 1편에서 했던 순서인데요. 오늘은 요 4와 5 사이에 한 개가 더 끼겨 들어가는 겁니다. 자, 5번 완성된 PCB 보드에 그 용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요 커퍼 푸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건데요.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적용해야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적용한다. 이게 오늘 2편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에서 그 기능을 하나씩 탁탁탁 붙여나가는 형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갈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빨간 색깔로 딱 해둘게요. 오늘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는 거를 기준으로 요 코드를 기준으로 아두이노 실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 요거 누르시고 아두이노 우노 누르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은 오늘 2편이니까 이그젠플 2-1로 하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나오는데 SCH 스케매틱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회로도 편집기를 여시고 여기다가 필요한 심볼을 추가해야 되는데
아두이노 심볼은 이미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LED 저항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죠. 심볼 누르고, 이거 처음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 기다려 줄게요. 자, 조금 기다려줘야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느리게 됐는지는. 제가 이거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되게 빨리빨리 나왔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좀 느리더라고요. 조금 기다릴게요. 뭐 별로 깔려 있는 것도 많지도 않은데 지웠다 다시 깔아야 되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먼저 저항 R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R 나오죠? 저항을 하나 여기다가 딱 배치해주고, 그리고 또 눌러가지고 LED 필요해요. LED. 그리고 LED 연결 방향은 여기 줄이 세로 줄이 있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딱딱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놔둬줘야 되겠죠. 그리고 4번 핀을 딱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저항 연결하고 LED의 반대쪽은 그라운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짠! 이러면 연결이 끝이 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각 심볼의 풋프린트를 설정을 해줘야 됐었죠. 그러면 그 풋프린트라는 건 어떻게 설정했었냐면 도구 풋프린트 할당 이거 누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크냐? 자, 방금 추가해 놓은 애들은 여기 풋프린트가 없잖아요. 풋프린트가 없다는 게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이 공백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LED에 대한 풋프린트는 쭉 내려가서 LED THT 스루올 부품에서 3mm짜리 선택하겠습니다. LED D3.0 된 거 보이죠? 요거 더블 클릭하고, 저항은 뭘로 할 것이냐? 저항 쪽 레시스터 THT에 저는 이 크기가 딱 맞더라고요. 요거 7.62mm짜리 보이죠? 요걸로 딱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고, 그럼 지금 이 심볼에 각각의 풋프린트가 할당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PCB 편집기 열기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PCB 편집기 위쪽에 업데이트 PCB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회로도 편집기에서 만들어 놓은 부품 두 개가 풋프린트 할당해 준 심볼 두 개가 이쪽으로 옮겨지죠.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자, 얘네들 딱 어디다가 연결해야 될지 딱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방향 딱 바꿔가지고 겨냥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배선 라우트를 해야 되겠죠. 요 네 번째 거 이 단축 버튼 누르고, 자, 이제 실제 연결해 줍니다.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그럼 어제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4번 핀에서 저항 거쳐서 LED 거쳐서 여기 아두이노의 여기가 GND 위치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요거를 3D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모양이죠. 그럼 일단 요 모양을 제가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저기 자료에다가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하는 이유,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잡아놓고, 그리고 요렇게 만들었다 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드에 요 녹색깔 LED 보이죠? 이게 4번 핀에 지금 연결된 회로도하고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꽂아 보겠습니다. 주황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요 LED가 1초 간격으로 반짝반짝 거리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저걸 만들어 가지고 요 모양 요렇게 주문을 해서 여기 딱 납땜을 해서 꽂으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할 거는, 자, 일단 요거하고 아두이노 코드하고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이거 하고, 자, 그래도 복습한 것도 한 거니까, 자, 요거 하고, 자, 요거 하고, 자, 자료를 좀 만들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좀 상당히 비좁네요. 자, 일단 요 정도 넣어놓고, 그럼 다음에 요 이제 커퍼 푸어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 요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치해 놓은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것의 개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PCB 편집기에서 자, 화살표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뭘 누르면 되냐면, 요거 누릅니다. 요거 파란 색깔로 딱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를 딱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딱 될 때, 요때 요거를 지금 감싸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야 되거든요. 널널하게 여기쯤에 마우스를 탁 클릭해 줍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요. 자, 일단 레이어에서 FCU 요걸 누른 상태에서 요 딱 눌러주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아,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면에다가 지금 커퍼 푸어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아, 이거 실제 하기 전에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커퍼 푸어라는 게 뭐냐면요. PCB 기판에 GND나 VCC로 그 구리를 덮는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되는 거냐면, 이거 저도 처음에 뭔지 잘 몰랐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아두이노에 요 4번 패드가 있어요. 요 납땜하는 부위를 패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GND가 있는 위치에 패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그 저항이 있는 패드하고 LED가 있는 패드하고 요렇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기판 엣지가 요만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커퍼 푸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면 전체에다가 구리를 덮는 거예요. 대신에 전부 다 덮어버리면 쇼트가 다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구리가 덮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배선 라우터가 된 거죠. 요렇게 빼고, 요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칠해줘요. 그러니까 요 부분 빼고 요 나머지 면적에다가 구리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저도 정확히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검색해보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PCB 보드에 그 커퍼 푸어를 해야 노이즈가 감소된다. 요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노이즈가 뭐 어떻게 감소되고 뭐 이런 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한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으니, 자세한 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 커퍼 푸어를 해야 노이즈가 감소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PCB는 양면 기판이잖아요. 노칸다의 그 카이캐드는 양면 기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양면 기판이 아닌 거는 뭐냐? 그 층이 여러 개인 것도 있어요.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눠진 기판도 있으니까 그런 건 논외로 하고, 앞면, 뒷면 두 개밖에 없는 PCB 기판입니다. 그럼 이때 앞면과 뒷면에 각각 커퍼 푸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 커퍼 푸어 할 때요, 구리를 이 커퍼 푸어라는 용어 자체가 구리를 들이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들이붓는데,
기준이 되는 패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 되는 패드 한 개를 기준으로 그 패드와 연결된 커퍼 푸어를 그 각 면에 덮어버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 패드는 GND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그 모든 저 풋프린트에 GND-P는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연결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변화가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눈여겨 잘 보세요. LED의 마이너스 쪽이 아두이노의 요 GND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커퍼 4를 칠할 거예요. 요거 누르고 요렇게 눌러서 그럼 지금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거가 나오는데요. F가 윗면이고 B가 아래면이에요. 그럼 이 둘 다 체크를 했다는 것은 윗면과 아래면에다가 둘 다 커퍼 4를 하겠다는 거고 F만 해놓으면 윗면만 하겠다는 거고 B만 해놓으면 아래면만 하겠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트에 GND가 지금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말은 GND, 아두이노 실드의 GND라는 그 패드를 기준으로 앞면과 뒷면에 커퍼 푸어를 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다가 좀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체크 2개 한 거를 캡처하겠습니다. 벼락부자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지금 요 말 자체가 설명을 좀 하면서 해야죠. 너무 막 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앞면과 뒷면에 둘 다 커퍼 푸어를 적용하겠다 이 말이고, 그리고 여기 GND가 체크된 거는 그때 적용할 패드는 GND이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OK 누른 다음에 요렇게 선이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이 나의 PCB를 요렇게 감싸줘야 돼요. 자, 요렇게 닫히도록. 그럼 요렇게 딱 닫힌 게 그려졌죠? 그럼 요 상태에서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나의 PCB를 선으로 다각형으로 감싸준다. 그리고 나서 B를 누른다. 키보드에 단축키 B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B를 누르면 이게 커퍼 푸어예요. 이게 커퍼 푸어인데 일단 캡처해가지고 완료된 거. 그럼 지금 여기서 자, 딱 보시면 자, 여기 레이어에 요 눈알 표시 있죠? 요거를 끄면 각 면에 그 칠해진 그 레이어가 그 비저블이 펄스가 안 보이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앞면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잘 보세요. 4번 핀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4번하고 저항하고 연결되어 있는 저 구리 선 있잖아요. 그게 나머지에도 지금 싹 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얘가 이렇게 커버되게 되면 전부 다 연결되는 게 되는 거니까 요 잘 보시면 각 패드 테두리에는 빨간 색깔이 침범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잘 보면 요만큼 쇼트 안 나게 깎여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요쪽에는 상관없습니다. 요쪽에는 어차피 LED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연결될 거니까. 그리고 LED 저항 반대쪽 연결되는 것도 요렇게 외곽에 여유 마진이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요 선도 쇼트 안 나게 마진이 생깁니다. 근데 요 GND 잘 보시면 얘는 그냥 덮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GND는 어차피 지금 배경이 GND이기 때문에 저 GND는 연결 안 해줘도 요 GND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여기 GND 눈여겨서 보시면 이 빨간 색깔 부분이 다른 애들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요 GND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보이죠? 이 빨간 색깔 막대기가 딱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두이노의 GND가 여기 두 포인트 있고 13번 핀 옆에 한 개가 더 있어요. 위에 가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GND가 딱 연결이 돼 있는 거 보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윗면에 GND 포인트 3개가 지금 이 면 전체에 이미 싹 도포가 돼 있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 싹 다 연결이 돼 있다. 빵판에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차피 이 배경이 다 그라운드니까 얘는 연결 안 해줘도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 잘 보시면 얘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보이죠? 아, 그러니까 커퍼 푸어를 깔게 되면 GND는 지금부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 GND니까. 그리고 이제 아랫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랫면 같은 경우는 지금 배선을 윗면에다가 배선을 했으니까 아랫면에는 배선이 전혀 없겠죠. 깨끗한 상태일 텐데 이 스루얼 부품은 관통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쪽에도 패드가 있고 아래쪽에도 패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마진이 있는 거 보이죠? 관통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관통했으니까 마진 있고, 근데 여기 GND 보면 아랫면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아, 그러니까 저 커퍼 포어 윗면하고 아랫면 하게 되면 윗면하고 아랫면의 GND가 딱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란가 모르겠네요. 요렇게 딱 이제 하게 되면 요까지 딱 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커퍼 푸어 한 것과 안 한 것의 비교 3D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거 뷰에 3D 뷰어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하나 딱 찍어서 여기 딱 두고, 그리고 아까 안 한 거는 여기 있었습니다. 가지고 와서 딱 보면 자, 차이가 조금 있죠? 얘는 색깔이 별로 없잖아요. 칙칙한데 얘는 지금 위쪽에 뭔가 이렇게 칠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여기 발려진 게 커퍼 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작업 순서가 지금 했던 거와 똑같이 하되 요 5번 항목만 항상 신경 써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다량판님 반갑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보드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문을 해도 똑같이 작동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의 방식으로 해야 그게 뭐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 의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만들어진 거는 살짝 불완전한 결과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결과물이 커퍼 푸어가 된 게 이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여기 밑에 그라운드가 아무데도 연결이 안 돼 있다. 처음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얘는 왜 아무데도 연결이 안 돼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PCB 보드 만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제 연습 삼아서 다양한 커넥터를 좀 한번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핀헤더 타입의 센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시나리오냐면 여기다가 적을까? 자, 녹한다가 온습도 센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PCB를 만들고 싶다. 요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지금 그 온습도 센서는 이미 아두이노 그 모듈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그 여분이 없어가지고 쓰고 있는 게 안 보여가지고 그냥 새 거 하나 꺼내 왔어요. 자, 요 온습도 센서를 아두이노에 폭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쉴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 온습도 센서를 살펴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GND입니다. 아두이노에 GND가 연결이 되면 되는 데고, 여기는 VCC인데 아두이노에 5V, 5V라고 된 핀이 연결되면 되고, 요 데이터 핀인데요. 이 데이터 핀을 지금 이 보드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어디다 연결할 거냐면 8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8번 핀 아니구나. 7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7번 핀. 아두이노의 7번 핀에 온습도 센서를 연결해가지고 측정한 온습도 센서 값을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거를 뭐 이렇게 꼽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꽂을 수 있는 뭔가 뭐 아두이노하고 그러니까 PCB 보드하고 요 온습도 센서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자, 우리가 어제도 제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온습도 센서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핀 있죠? 요거를 핀 헤더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지금 3핀 헤더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습도 센서에.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 핀의 피치는 2.54mm입니다. 그럼 피치라는 거는 뭐냐면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것 블럭 사이에 요렇게 뾰족한 침이 나와 있는데요. 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2.54mm다. 피치가 2.54mm다 라고 합니다.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2.54인데요. 왜 2.54냐? 빵판의 간격이 2.54입니다. 빵판에 꽂아서 쓰기 편하라고. 그러면 빵판에 있는 이 구멍의 간격도 2.54mm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핀 헤더에 이거는 핀 헤더는 수컷 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순놈은 앞놈에다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핀 헤더에 반대되는 게 핀 소켓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PCB 보드에 이걸 꽂아서 쓰기 위해서는 3핀 소켓을 찾아가지고 피치가 2.54mm짜리인 3핀 핀 소켓 자리를 찾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내부적으로 연결해주면 측정해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그걸 하기 전에 온습도 값을 측정하는 예제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연결할 계획이냐면 조금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죠. GND 데이터 핀은 7번, VCC 5V입니다.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되고, 나중에 온습도 센서 DHT11 자체는 이 파란 색깔 부분이에요. 파란 색깔 부분 이거를 내가 별도로 또 PCB 보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그 난이도가 높은 단계니까 지금은 이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끝에 핀을 GND에 연결하고 가운데 핀을 7번에 연결하고 제일 오른쪽 핀을 5V에 연결하겠습니다. 후루루룩 연결 다 끝났죠. 전원 연결해주면 이렇게 작동 표시등이 나오면서 이제 온습도 센서 값 측정하는 예제 코드를 빠르게 구현한 다음에 순식간에 만들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온습도 센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해두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파일 예제, 기본 예제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조금 축소시켜가지고. 자, DHT 센서 라이브러리 찾아서 이제 요 기본 예제에서 쓸데없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온습도 센서가 몇 번에 연결되었냐? 7번에 연결해 놨습니다. 온습도 센서가 연결된 핀, 그리고
센서의 종류가 무엇이냐? DHT11입니다. DHT11 말고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DHT11이다. 자, 요 네 줄이 위에 상단에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거 필요 없고, 자, 2초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 값을 측정해 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그냥 출력하는 걸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가서 DHT 센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냅다 이 코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야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H라는 변수가 습도고요. T라는 변수에 온도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온도와 습도 값을 쟤만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온도와 습도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한다라는 코드를 녹한다가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휴메디티, 습도, 템퍼러처, 온도 요 출력 문구가 2초 간격으로 그 센서로부터 측정한 값을 착착착착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업로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서 보시면 자, 온도와 습도 값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와, 습도가 왜 이렇게 높죠? 제가 그래 좀 이렇게 불쾌한 느낌이 지금 있는 이유가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보네요. 에어컨을 켜면 습도가 내려가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자, 지금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 빵판에 연결해 놓은 이 이제 온습도 센서를 내가 만든 PCB 보드에 꽂아서 쓰는 형태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자, 그럼 이제 예제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예제 방금 했던 이게 예제 2-1번이었고요. 자, 새 프로젝트,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 아두이노 우노 선택하고, 그리고 이그젠플 2-2. 자,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가 문제죠. 온습도 센서가 여기 연결돼 있는데, 근데 온습도 센서 자체가 연결된 게 아니라 3핀 커넥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 피치가 2.54짜리인 3핀 커넥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심볼 들어가 가지고 자, 커넥터를 찾겠습니다. CONN이라고 치면 커넥터 심볼들이 쭉 나오고 그 중에 01 곱하기 03입니다.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으면서 핀이 3개짜리. 0203이면 두 줄이면서 핀이 2 곱하기 3인 6개짜리 그 핀이 만들어지는 거고, 1 곱하기 3은 한 줄이면서 핀 3개짜리. 지금 온습도 센서가 저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요건데 제네릭 여기 커넥터 제네릭의 0103 저는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딱 하는데 지금 1번, 2번, 3번이 1번, 2번 그 방향이 어딘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나중에 그 가서 맞춰도 되지만 아마 요 방향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온습도 센서의 방향일 겁니다. 요 위에 아까 온습도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1번 핀이 아까 전에 GND였고 2번 핀이 데이터 핀 7번 핀이었고 3번 핀이 VCC 5번에 연결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자 1번 핀은 자 예쁘게 그리는 거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연결만 하는 걸로 할게요. 2번 핀은 7번 3번 핀은 요쯤에 있는 여기 5V 여기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모양은 좀 안 예쁘지만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어쨌든 연결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3.3V 건너뛰고 여기다가 딱 조인트 시켜줍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다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해야 될 거 풋프린트를 할당을 해줘야 되죠. 자, 툴에 갑자기 또 영어로 바뀌었네요. 자, 툴 assign 풋프린트 할당하기 누르시고
그리고 요거 CONN0103에 들어가는 풋프린트는 핀 헤더와 핀 소켓 두 종류가 있다 그죠? 그 중에 핀 소켓입니다. 핀 소켓에 0103에 여기 버티컬하고 호리젠탈이 있는데요. 요거 버티컬로 해야 돼요. 세로. 요 호리젠탈은 옆으로 누운 겁니다. 근데 어차피 뭘로 하든 크게 상관없는 게 부품은 우리가 사가지고 꽂을 거잖아요. 그 구멍의 크기하고 간격만 일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중에 뭘 선택하든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 요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누르고 이제 다시 요거 눌러서 이제 PCB 편집기로 갑니다. 아우. 오늘 제가 지금 너무 좀 어지러운데 왜 이렇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일단 뭐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심호흡을 좀 한번 하고 파이팅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제 내면에 무슨 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정밀하게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되게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사람이 무기력하고요. 이 어지럽기도 엄청나게 어지럽고 막 좀 그런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위에 요 단축키 F8 눌러도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뭐 F8 누르든지 요거 누르든지 해서 수정 사항을 반영하면 요렇게 이제 딱 가지고 와지죠. 이제 이게 온습도 센서가 연결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R 눌러서 방향을 이래 바꿔서 딱 보니까 자, 얘가 어디 연결된다는 게 딱 보이죠? 가운데 핀은 지금 저기 7번 핀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요쪽 제일 왼쪽 핀은 막 흔들어 보니까 요 그라운드 쪽하고 연결되는 게 딱 눈에 보이죠? 근데 어차피 커퍼 푸어 칠할 거니까 그라운드는 지금부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연결해야 되는 포인트는 플러스하고 데이터 핀 이거 두 개밖에 없게 되겠죠. 대충 요 중간에 러프하게 배치를 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는 5V 플러스니까 요렇게 연결해주겠습니다. 연결 끝난 거죠. 그럼 요 상태에서 커퍼 푸어 칠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요 버튼 누르고 왜 자꾸 유저 커멘트로 돼 있지? 자, 요거 프론트나 백이나 요 둘 중에 그 레이어를 누른 상태에서 커버 푸어를 해야 돼요. 다른 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르면 이거 뭐 좀 이상한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레이어가 잘못 선택됐구나. 누르신 다음에 자, 양면으로 요 GND도 또 선택이 안 돼 있네요. 자, 요 GND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아까 알려줬다 그죠? 내가 지금 요 7R 커퍼 푸어의 기준이 되는 패드는 GND다. 이렇게 딱 선택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 테두리가 뭐 엄청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 PCB 영역을 감싸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 되면 B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 아까 했던 대로 자, 요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요거 붙은 거하고 여기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자, 요 가운데 핀은 7번, 제일 오른쪽 핀은 요 VCC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아래면은 뭐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으니까 덩그러니 이렇게 커퍼 푸어만 발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커퍼 푸어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뭔가 하여간 칠해지면 그 색깔로 여기가 채워지는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까만색인데 얘를 다시 이렇게 발라서 보면 GND 눌러가지고 발라보면 딱 색이 칠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D 누르면 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내용을 하려고 이걸 만들었던 건 아닌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번 실험해 보려고 이것저것 만들었던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DHT11이라고 여기 써놓은 거 보이죠, 그죠? 요거 자 제일 오른쪽 핀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 5V 쪽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GND 핀은 커퍼 푸어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요 배경에 여기 선 이외에 뭔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핀은 저는 저 치연할 방금 그린 거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 요 뒷면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가서 여기 7번 핀에 딱 꼽혀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이제 7번에 연결되었고 다시 뒤집어 보면 자, 요 커버 포 된 것도 보여드릴게요. GND가 배경에 붙어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제일 DHT11의 제일 왼쪽에 십자가로 뭔가 이렇게 딱 배경하고 결합이 돼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이거를 결국 납땜을 해놓은 게 이거니까 여기다가 이걸 딱 꽂았어.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꺾였구나. 순간 놀랬네. 잘못 꽂은 줄 알았네. 자, 이렇게 불 딱 들어오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 가서 딱 보면 자, 온습도 값이 출력이 되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와, 에어컨 껐더니 바로 온도 올라가 버리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두이노 가지고 우리가 쉴드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가 있더라. 그럼 이렇게 쓰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뭐 타타타타 꽂아 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제품 느낌이 나게 하나의 보드로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목적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했던 거에 대해서 또 자료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하고 지금부터는 특별하지 않으면 커퍼 포어는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D로 본 것까지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딱 꽂아 쓰는 거죠. 됐다. 그러면 지금 아두이노에 그 빵판에 꽂아서 쓰는 모듈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블루투스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저 뭐야 가스 센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이거보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센서 모양이 딱 그렇게 한 개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런 형태로 된 게 이거 자 요런 모양으로 생긴 거 이거 제가 최근에 했던 16채널 아날로그 멀티플렉서인데요. 얘는 핀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거리가 생기죠. 한 줄이면 그렇게 요 피치만 맞추면 되는데 2.54 피치만 맞추면 되는데 얘는 요쪽에 다리가 16개가 있고 요쪽에 다리가 8개가 있거든요. 그럼 요쪽 줄은 피치가 2.54인 거 오케이. 요쪽 줄도 피치가 2.54인 거 오케이. 요 사이 간격이 몇이냐 이거예요. 이제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 기판에다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커스텀하게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거를 논할 수는 없고 딱 이렇게 한 줄로 꼽기 쉬운 형태 이런 것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 그것도 돼 있으니까 요 가스 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만들었던 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이걸 만들었냐면요. 여기 가스 센서가 연결되는 위치예요. 가스 센서를 여기다가 꽂으면 가스 농도에 따라서 LED 색깔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보드인데요. 그리고 이쪽에는 MP3 모듈이 연결됩니다. 가스 농도가 기준보다 높으면 MP3 모듈이 대피하세요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셀폰으로 만들어 봤던 건데 어쩌다 보니 지금 여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스 센서를 3번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연습 삼아 그러면 요거를 이 편의 예제 목록 작성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가볍게 복습을 하되 커퍼 푸어를 적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그리고 2번은 온습도 센서를 3핀 핀 소켓으로 구성해서 쉴드에 연결해서 사용해보기. 그리고 3번은 가스 센서예요. MQ6 가스 센서를 4핀 핀 소켓으로 구성해서 쉴드에 연결해서 센서 값 측정해보기. 그러면 요 MQC 가스 센서는요, 뭐 LPG, 부탄가스 이런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얘를 꽂아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럼 얘를 아두이노에 어떻게 연결할지부터가 고민거리가 되겠다, 그죠? 얘는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3개의 다리만 사용을 해요. 요 방향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딱 두고 봤을 때, 자, 여기가 VCC, 자, 그 옆에가 GND, 요 VCC는 아두이노의 5V, 5V하고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가 디지털 아웃, 여기가 아날로그 아웃인데요. 디지털 아웃은 안 씁니다. 아날로그 아웃만 써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아웃은 아두이노에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아날로그 0번에 연결해 놨네요. 여기 AO는 아날로그 아웃입니다. 아웃.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건 숫자 0이에요. 아날로그 0번 핀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렇게 딱 그 연결되도록 4핀 커넥터를 요 카이캐드로 구성해 가지고 딱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빵판으로 먼저 측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아두이노와 그 카이캐드가 한 세트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5V, 두 번째가 그라운드, 그리고 제일 끝에가 아날로그 0번. 연결 간단하다, 그죠? 그리고 얘를 구동시키는 거는 네, 그거 어디 갔지? 그 라이터 좀 가지고 올게요. 어디 갔지? 봐라. 라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네. 자, 찾았습니다. 자, 요 라이터를 여기다가 먹여주면 얘가 농도를 빡 하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을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 3번. 그리고 핀헤드 타입에 대한 참고 자료는 요거니까 요걸 위에 올려둘게요. 지금 얘가 이제 심볼이고, 요게 푸프린트고, 요게 이제 그 푸프린트의 3D 모델입니다. 요렇게 샘플로 요렇게 여기 있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으면 된다. 요런 참고 자료인 거고, 그걸 기준으로 만든 게 방금 예제 2번이었죠.
요거 온습도 센서 하는 거겠고, 그리고 이제 예제 3번은 MQ6 가스 센서를 측정하는 쉴드 만들기. 결과는 똑같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두이노 코드를 잘못 눌렀네요. 디버그를 눌렀네요. 파일 예제. 자, 여기 있는 요 이름이 라이브러리 이름이니까요. 요걸로 라이브러리 검색하시면 돼요. MQ Unified Sensor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MQ Unified Sensor에 MQ6 요 예제를 기본 예제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미 있다 그죠? MQ Unified Sensor.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검색해서 설치하기. 나머지 내용은 뭐 필요 없습니다. 딱 지워주고. 자, 그리고 아두이노에 뭐 몇 번 핀에 연결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A형 돼 있다 그죠? MQ6가 연결된 핀 아날로그 0번 이미 딱 돼 있고, 그리고 뭐 쭉쭉쭉쭉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 하고,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상수 설정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가스를 기준으로 그 세팅을 할 건가 하는 건데, 기본은 여기 세팅값 잘 보시면 CH4 메탄입니다. 메탄을 기준으로 하면 뭐 LPG 농도나 뭐 부탄가스 농도나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측정 가능하다 하는 거니까 이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그대로 쭉쭉쭉쭉쭉 하면 되는데, 요 온습도 코드를 제가 날려버렸네. 그럼 안 되지. 잠시만요. 혹시 필요한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코드도 저도 같이 계속 저장을 하겠습니다. 방금 실습했던 이 코드 어디다 두지? 한 개 더 하면 되지. 자, 정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안에 집어넣어 놓기만 하고. 자, 그리고 요런 거 필요 없고, 제가 워낙 아두이노 예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코드 중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아주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제가 빨리빨리 지우고 딱 필요한 알맹이만 남겨둘 테니까 컴팩트하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석은 원래부터 필요 없는 거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출력하는 구문을 구성하면 되겠죠.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 플로트 센서 값을 여기서 뽑으면 됩니다. serial.println 센서. 그럼 이게 이 가스 센서가 가스 농도를 측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쉴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중괄호 하나가 삭제가 됐나 보네요. 자, 당황하지 말고 다시 중괄호를 해주면 되죠. 자, 코드가 딱 들어가면 이제 이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자, 여기 이제 가스 농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라이터 가지고 가스를 이렇게 먹여주면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측정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 연결법을 기준으로 3번 PCB 보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또 영어로 바뀌었지?
한글 됐다가 영어 됐다가 여기 보시면 지금은 또 여기는 한글인데 여기는 영어고 막 좀 카이캐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이그젬플 2-3. 켰다 껐다 좀 할게요. 좀 소음이 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여기 연결돼야 해야 되는 핀은 피치가 2.4짜리인 4핀 커넥터가 있으면 되죠. 심볼 가서 아까 제가 여기 참고 자료 해놨던 요대로 찾으면 돼요. CONN 언더바 0104 요거 찾으면 됩니다. 여기다 검색하면 돼요. CONN 언더바 01 곱하기 04 있죠? 요거 추가하고 그럼 방향이 요 방향일 거고 1, 2, 3, 4 제가 아까 그린 그 방향입니다. 1번이 VCC 5V 2번이 GND 3번은 연결 안하고 4번은 아날로그 0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연결 안하는 핀은 이거 X 표시로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해두면 저거는 연결 안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딱 해두시고 1번 핀 5V 찾아가겠습니다. 5V를 찾아서 연결. 그라운드는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자, 연결. 4번 핀은 아날로그 0 여기 있습니다. J3번에 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가서 연결. 그럼 다 됐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풋프린트. 자, 풋프린트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핀 소켓 언더바 1 곱하기 04 랄랄랄랄라 버티칼 된 거. 똑같은 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으로 잘 못 찾겠으면 검색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검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핀 소켓 언더바 104 핀 소켓 언더바 1 곱하기 04 하면 범위가 이렇게 좁혀지죠, 그죠? 요 중에 피치가 2.54인 거에 버티칼 이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죠, 그죠? 엉뚱한 거 누르면 안 되고 요렇게 딱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 한 다음에 PCB 편집기로 넘어가서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면서 노출시켜 드리는 이유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니까 좀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쓱 대충 끌고 보면 왜 아날로그는 연결이 안 되지? 임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누르니까 나오네. 맞아. 됐죠, 그럼 요대로 딱 연결하면 되겠네요. 요 딱 아래쪽에 가이드라인 보이죠? 얘는 여기 그라운드는 연결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연결. 좀 모양이 안 예쁘네요. 좀 매끈한 곡선으로 연결. 그라운드는 연결 안 해줘도 커퍼 푸어 바를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에 F나 B나 둘 중에 하나 누르고 여기 Add Fill Zone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고 앞면 뒷면 다 하는데 그라운드로 VCC나 뭐 5V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 GND로 이렇게 배경을 칠해주면 되더라. B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지금 한 거 기준으로 또 보드가 하나 완성이 됐죠. 자, 요거를 3D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J5라고 된 데다가 가스 센서를 폭 꽂아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만들었다 치고 이제 얘가 이렇게 배송이 됐습니다. 좀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제일 왼쪽에 5V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연결된 거 보이죠? 여기 연결됐고 아날로그 0번 이렇게 와가지고 연결됐고 여기 요 핀은 연결 안 하는 핀이고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핀은 커퍼 푸어에 이렇게 딱 일자로 연결됐습니다. 딱 요 모양 그대로 연결됐죠. 여기 딱 살펴보시면 요렇게 일자로 지금 딱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요렇게 그 구현이 된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연결돼 있는 거 보이죠?
두 번째 거, 왼쪽에서 두 번째 거. 그럼 됐네요. 요거를 이제 납땜을 했다 치고 딱 꽂아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희수님 반갑습니다. 가스 센서는 여기 뿅!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전원 들어오고 가스 농도를 재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가스를 여기 먹여주면 값이 올라가죠, 그죠? 그럼 잘 측정되는 거네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가스 농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 가스 농도 한 개 가지고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응용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응용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은 뭐 커넥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3번 예제가 다 만들어졌죠? 이제 자료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그 따로 할까요? 내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할까?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내가 요 지점에서 뭘 했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기억이 날 때 하는 게 뭐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저장하고 아하 3D 모델 이렇게 그리고 아두이노 코드. 야, 저장할 거 많다. 자, 요 코드 뭐 예쁘게 배치하는 거는 나중에 해놓고 일단 너만 자리만 만들어 둘게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요 이제 뭐 아두이노 모듈로 된 거는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핀 3개짜리는 3개로 하고 4개는 4개로 하고 5개는 5개로 하고 10개는 10개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음은 요 배럴 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배럴 잭은 지금 어떻게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냐면 좀 이상한 예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두이노의 쉴드이긴 한데 LED에 DC 배럴 잭으로 외부 전원을 연결하면 LED가 켜지도록 하시오. 이 좀 이상한 예제긴 한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할 예제는 4번 예제. 그럼 지금 말하는 저 배럴 잭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문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거예요. 요건데 이미 아두이노에도 여기 꼽혀있죠, 그죠? 요겁니다. 요건데 저 하얀 거 샀거든요. 크기 똑같은 걸로. 그럼 지금 아두이노 여기 잘 보시면 3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쏙 꼽혀가지고 여기 납땜이 돼 있잖아요. 요 모양을 그대로 푸프린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거는 그 아답터 같은 거겠죠. 뭐가 연결되냐면 뭐 이런 거. 요렇게 막 선 연결된 게 여기 이렇게 딱 꼽혀져 주면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두이노에 이걸 꼽는 게 아니라 쉴드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 쉴드에 배럴 잭이 있고 거기다가 이걸 탁 꽂으면 LED가 요 녀석의 전원을 받아가지고 켜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두이노랑은 전혀 관련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아두이노 쉴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요, 아두이노가 외부 전원이 필요할 때,
모터나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는 외부 전원이 기판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는 나중에 좀 복잡할 것 같으니 나중에 하고, 일단 저 배럴 잭이라는 커넥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뭐가 어지럽네요. 막 뭐가 많아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힘들다. 자, 배럴잭 저 심볼 제가 다 찾아놨어요. 심볼이고 풋프린트입니다. 요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만 하게 되면 좀 성의가 없으니까 지금 할 예제는 이제 요겁니다. 이거는 아두이노 코드가 필요 없죠. 그냥 아니 좀 예제가 이상한가? 뭐 근데 그냥 기본 계속 배경을 아두이노 실드로 하고 있으니까 아두이노 실드로 가겠습니다. 2-4 예제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외부 전원이 그런 형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니까. 자, 우노 템플릿 프로젝트 똑같이 하시고, 자, 풋프린트는 심볼은 여기서 요 키워드를 그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배럴 언더바 잭 이렇게 배럴 언더바 잭 여기 보인다 그죠? 근데 이게 3핀짜리도 있고 2핀짜리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가 올바른 심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배럴 잭의 원래 심볼은 이게 맞습니다. 3핀으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이 아두이노에 연결된 배럴 잭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3개잖아요. 요게 핀 3개라는 의미예요. 1번 핀, 2번 핀, 가운데 있는 거 이거 3번 핀. 그런데 잘 보시면 1번이 플러스가 들어가는 쪽이고 2번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쪽이고 3번은 그 잭이 연결됐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풀리는 뭐 하여간 그런 스위치가 되는 쪽인데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얘 봐도 얘 1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는 거는 이거 똑같잖아요. 어차피 우리 이 3번 핀은 사용을 안 하는 핀이기 때문에 얘로 하나 상관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할게요. 자, 회전시켜가지고 회전시키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면 지금 방향이 절로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플립 좌우 반전시키는 걸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게 반대쪽으로 샥 돌아가는 거 보이죠? 핀들이. 근데 이거는 맞다. 이건 아두이노랑 지금 상관이 없구나. 이거 가지고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시나리오를 잡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근데 아두이노 본체에도 그 배를 꼽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 여기에 LED가 연결되는 시나리오니까요. 1번이 플러스 2번이 마이너스가 실제 연결되면 그쪽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항 하나랑 LED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R 추가 LED 추가 LED 방향 잘 보고요. 자,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1번에서 플러스가 나와서 저항 갔다가 LED 들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외부 전원을 딱 꽂아주면 LED가 딱 켜지게 되겠죠. 뽑으면 꺼지게 되겠고, 아두이노랑은 전혀 상관없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이제 풋프린트 어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LED는 우리 계속 쓰고 있는 게 있었죠. LED THT에 요 검색어가 있으면 안 나와요. 지워야 돼요. 3mm 하고, 그리고 저항은
7점 몇 짜리 요거 하고 이제 요 배럴잭은 뭘로 하면 되느냐? 배럴잭 언더바 호리젠탈 요거 하시면 됩니다. 배럴잭 언더바 호리젠탈. 배럴잭 언더바 근데 요 배럴잭이 있는 위치가 얘가 여기가 아니니까 자 어디 가면 있지? 파워 가면 있나? 그냥 전체에서 검색하는 방법 없나? 자 잠시만요. 배럴잭이 어디 있지? 파워. 여기 있네. 커넥터 배럴잭 따로 있었네요. 커넥터 배럴잭에 여기 있네요. 요거 이제 풋프린트 보시면 그 제가 말한 모양 맞죠? 그리고 3D로 보면 딱 여기다가 꽂으면 될 것처럼 딱 생기지 않았습니까? 꽂아서 요 뒷면에 납땜을 싹 해가지고 고정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풋프린트로 요거 딱 고르시고 그럼 이제 풋프린트도 다 골라졌으니까 이제 PCB 편집기로 가서 배치하고 배선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자,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배럴잭을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가? 여기다 이렇게 두도록 하죠. 요렇게 딱 두면 요쪽에서 이제 팍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 1번에 여기 저항이 연결되고 LED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배치되는 게 낫겠네요. 요렇게 연결될 거니까. 자, 일단 연결해 주겠습니다. 1번은 여기 연결, 2번은 여기 연결, 3번은 여기 연결. 다 됐죠? 그럼 이거 팍 꽂으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커퍼 푸어를 어떻게 할 건가 문제인데요. 근데 이거는 아두이노 보드하고 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회로도를 그리면서요. 나중에 이 외부 전원을 아두이노에 연결해 주게 될 때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하고 아두이노의 GND하고는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뭐 모스펫이든지 모터 드라이버든지 다 작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러한 시나리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ED 하나를 제어하기 위한 외부 전원이 맞기는 맞는데 이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핀하고 아두이노의 요 GND하고 상호간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플러스는 연결 안 해줘도 됩니다. 마이너스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수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러면 지금 LED의 마이너스하고 여기 배럴잭의 마이너스하고는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아두이노의 GND하고 서로 똑같은 것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 이제 커퍼 푸어를 칠하는 거죠. 잘 보세요. 딱 누르면 자 GND를 기준으로 내가 저 구리를 여기다가 뿌려버리겠다. 딱 하고 B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얘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 전원의 플러스는 여기 LED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LED의 마이너스는 원래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아두이노의 GND하고 요 GND하고 요 GND하고 서로 다 같은 GN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커퍼 푸어로 인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외부 전원을 쓰는 전략으로 요 전략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는 GND는 아두이노의 GND하고 항상 연결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두이노의 디지털 신호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요 LED가 켜지는 게 아니라 외부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전원이 공급돼서 켜지고 외부 전원을 뽑으면 꺼지게 되니까 외부 전원이 연결됐냐 안 됐냐 확인하는 LED로 이거 쓸 수 있겠죠. 자 3D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여기다가 그 배럴잭 DC잭 연결해 가지고 뒷면에 여기 싹 다 납땜해 주게 되면 전원이 공급되면 LED가 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따로 보여드릴 자료는 없고 여기서 끝이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참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 딱히 도움이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든 말든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거는 아두이노 코드가 필요 없으니까 요대로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몰렉스 커넥터라고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몰렉스 커넥터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거 중에서 몰렉스 커넥터를 쓰는 거는 일단 없긴 없는데, 자, 여기 요 선이 몰렉스 커넥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몰렉스 커넥터 2핀짜리, 3핀짜리, 4핀짜리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부품 번호가요, 몰렉스 커넥터 5267이라는 거고, 그 피치는 2.5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아두이노용으로 쓰는 거는 피치가 2.54라고 했잖아요. 얘가 0.4mm 더 작아요. 0.03mm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몰렉스 커넥터 아두이노용으로 나온 거를 이 몰렉스 커넥터에 꽂으면요, 2핀에서 3핀 정도는 이렇게 우겨가지고 넣으면 들어가요.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첫 지점하고 끝 지점하고 0.03mm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오차가 계속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핀 수가 많으면 이게 이빨이 안 맞아요. 억지로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넣으면 들어가긴 할 것 같긴 하는데, 하여간 이 몰렉스 커넥터라는 거는 2.5mm가 아니라 2.5mm의 피치를 사용해서 아두이노용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좀 이빨이 맞지 않게 되더라. 그럼 얘는 몰렉스 커넥터끼리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5267이라는 거는 요 녀석들 그 소켓 부위가 5267이고, 이거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암컷이죠. 얘들이 수컷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간 커넥터가 있고, 그 커넥터와 연결되는 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요 선은 또 부품 번호가 다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5267이고 5263가 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얘는 부품 번호가 다른데, 좀 특징적인 게 위에서 보면요, 얘는 요 외곽선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외곽선이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여기 좀 이렇게 누가 한 입 베어 먹은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깎여 있거든요. 일단 특징적으로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이거는 몰렉스 커넥터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의 몰렉스 커넥터는 어디 있지? 어디 다른 데 있나 보네.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는 애는 지금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를 우리가 쓴다고 할 때 아두이노용 이런데 요거 그 용어가 좀 잘 안 나오네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거. 이거 아두이노 핀 헤더잖아요. 요런 거를 4핀 몰렉스 커넥터 여기 꽂아서 이렇게 꽂아 쓰려고 할 때 4핀 정도는 억지로 우겨 넣으면 들어가기는 할 텐데, 이제 딱 맞지는 않다. 그러니까 몰렉스 커넥터끼리 연결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얘는 언제 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두이노용 무슨
모듈을 하나 샀는데 그 모듈이 몰렉스 커넥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몰렉스 4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선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반대쪽에도 몰렉스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쉴드에 그 연결할 수 있는 얘가 딱 있다면 요 센서를 바로 내 기판에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성립하겠죠. 꽂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몰렉스 커넥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시나리오로 하냐면 실제로 지금 작동되는 거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가정을 하나 세우면 되겠네요. 어떤 가정을 세우냐면 자, 4핀 커넥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몰렉스 커넥터에 4핀 몰렉스 그 커넥터에 1번 핀부터 4번 핀까지 순서대로 그 블루투스 모듈이 연결된다. 모듈이 연결되고 그 VCC 그러니까 5V, RX, TX, GND 순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쉴드 타입으로 구성하시오. 그러니까 몰렉스 커넥터 1번부터 4번 핀까지 블루투스 모듈 핀 4개거든요. 노칸다가 블루투스 모듈을 하나 제품을 만들었는데 몰렉스 커넥터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쓰는 사람도 몰렉스 커넥터를 쓰면 이 모듈을 바로 꽂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가정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때 요 RX는 아두이노의 그 2번 핀에 연결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RX는 3번에 연결한다고 가정하고 TX 핀은 2번 핀에 연결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몰렉스 커넥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5번 예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와 이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자, 지금 할 게 이제 5번 예제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뭔가 뭐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눈에 좀 익으시죠, 그죠? 일부러 계속 똑같은 작업을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지겨울 때쯤 되면 뭔가 노칸다의 어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몰렉스 커넥터라고 해서 특별한 심볼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4핀짜리 뭔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와 똑같이 conn 언더바 01 곱하기 04 추가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가 1번 핀은 VCC 5V입니다. 저 요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5번 핀, 2번 핀은 그 RX 핀 3번에 연결되기로 돼 있었죠. 3번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TX 핀은 2번에 연결한다는 시나리오고 4번 핀은 요 그라운드에 연결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연결 다 끝났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푸프린트 할당해주기. 이제 푸프린트에서 몰렉스 커넥터를 여기서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몰렉스 커넥터는 지금 뭐냐면 몰렉스 요 5267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5267 커넥터에 가가지고 여기 커넥터 몰렉스라고 있죠, 그죠? 여기 누른 다음에 기본 라이브러리에 아무것도 설치 안 해도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여기에 5267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핀 개수만 고르면 되는 상황이죠. 4핀짜리 여기 4짜리를 선택을 하고 미리 딱 보면 몰렉스 커넥터 모양으로 딱 이렇게 저 푸프린트가 만들어져 있죠. 그럼 요거를 딱 골라줍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그럼 여기 헤로더 편집기에서는 끝났고 PCB 편집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부품 배치하고 배선 연결하고
커퍼 푸어 부으면 또 하나의 기판이 만들어지겠죠. 수정사항 반영하시고 가지고 온 이것을 딱 해주면, 자 대충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요 그라운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 두죠. 이렇게 딱 뒀을 때 요래 연결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플러스 핀 2개,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하면 해결될 거니까 딱 누르시고, 양면에 GND에 요렇게 딱 덮어 씌우면 되더라. B 끝났죠? 그럼 또 한 개의 보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이 몰렉스 커넥터를 요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납땜을 한 다음에 커넥터를 폭 꽂아버리면 이제 바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몰렉스 커넥터 여기까지. 자, 같이 줄어드네. 자, 몰렉스 커넥터는 제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는데, 다른 커넥터는 좀 자잘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니까 같이 이제 겸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D 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다. 이제 다음은 JST 커넥터.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JST 커넥터가 우리 보통 아두이노 모듈 같은 거 사면 중국에서 많이 주문하잖아요. 중국에서 뭔가 나오는 모듈들은 요 JST 커넥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크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타입을 사용을 해요. 요거 피치가 2.54인 거랑 피치가 2.0인 거. 피치가 2.54인 거는 XH 시리즈라고 불러요. XH. 그리고 2.0인 거는 PH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물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54랑 2.0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자, 내가 어떤 커넥터를 딱 구입을 했는데, 자, 이게 2핀짜리고요. 이게 4핀짜리고, 이게 8핀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2핀짜리고, 얘는 2핀짜리밖에 없네. 자, 얘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자, 내가 일단 감이 있으신 분은 이미 딱 간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어떤 커넥터를 봤는데, 요 커넥터를 위에서 딱 봤는데요. 자, 약간 이게 네모난 커넥터인데, 약간 이렇게 두 개 파여진 게 이렇게 있다. 딱 요 모양으로. 딱 요렇게 뭔가 파여진 게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얘는 지금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가 요렇게 파여져 있고, 여기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생겼으면 XH 시리즈고, 요런 모양으로 생겼으면 PH 시리즈입니다. 물론 요 핀 간격만 봐도, 육안으로 봐도 바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그 숫 커넥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양만 봐도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그 비접촉 수위 센서입니다. 그 물탱크의 물 높이를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요 커넥터 잘 보시면 일단 핀이 4개로 보이죠, 그죠? 요 딱 위에 단자가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뒷면을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돌기가 두 개가 일자로 딱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요 돌기가 어디 연결되는 거냐면 요 놈에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가지고 푹 꽂게 되면 요쪽에가 이렇게 조금 더 볼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쑥 들어가게 되면 딱 딸까닥 하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요 부위가 요 놈도 잘 보시면 완벽하게 일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돌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 돌기가 들어가면서 서로 맞물려 가지고 당겨도 안 빠지도록 다 결합이 되는 거예요. 커넥터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그 JST 커넥터입니다. JST 커넥터의 XH 피치가 2.54mm 짜리인 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거 얘도 JST XH 시리즈고 요거도 JST입니다. 온도 센서 이거 DS1820이거든요. 저항 어디 갔지? 잠시만. 걔 같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잊어먹었다. 하여간 얘도 커넥터 잘 보시면 얘는 3핀인데 핀이 3개인데 이제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딱 돌기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3핀인데 요런 모양으로 생긴 게 요 JST 커넥터 중에 피치가 2.54mm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연결해서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한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거 PH 시리즈는 뭐냐면 이거 저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그 쿨러인데요. 얘 잘 볼게요. 이제 크게 볼 수 있을라나. 자,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일자로 딱 돼 있고 좀 잘 안 보이네. 자, 가운데 일자로 돼 있고 요 끝에 잘 보시면 조그만하게 돌기가 두 개가 양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일자를 중심으로. 보이죠, 그죠?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일자는 이쪽으로 쑥 들어가고 돌기 튀어나오는 거는 쑥 밀어 넣게 되면 이쪽으로 쏙 하고 빼꼼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구멍에서 두더지가 구멍 안에서 이렇게 구멍 밖으로 쏙 이렇게 머리를 내밀듯이 그렇게 딱 내밀게 되면 딸까닥 소리가 나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둘 다 JST 커넥터인데 이거는 XH, 이거는 PH입니다. 대충 커넥터 모양을 딱 봤을 때 간격이 좁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PH고 이렇게 양쪽으로 돌기가 두 개가 나 있으면 XH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요 4핀 커넥터에 연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꺼냈던 이 비접촉 수위 센서 있잖아요. 요게 동일한 커넥터라면 얘가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딱 꽂혀지는 거 보이죠, 그죠? 안 빠진다. 딸까닥 결합이 되니까 좀 잘 안 빠지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온도 센서. 이 온도 센서는 3핀이니까 3개짜리랑 이렇게 이빨이 맞겠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PH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요거하고 이제 이빨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꽂아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크게 요 XH하고 PH 시리즈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꺾인 거랑 안 꺾인 거. 얘는 보시면 다리가 90도 꺾여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가 커넥터가 연결되는 부위고 요 부분이 납땜되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커넥터가 연결되는 부위는 이쪽에서 들어오고 핀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90도로 꺾인 타입이 있고 커넥터가 위에서 들어오고 핀 다리도 아래에 있는 거. 요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얘도 그런 타입이 있고 얘도 그런 타입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54 피치짜리 XH 시리즈는 제가 90도 꺾여 있는 거로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고 2.0짜리는 꺾여 있는 거랑 안 꺾여 있는 거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는데 얘는 밑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얘는 기판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요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고, 얘는 꽂아두면 위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모양의 차이일 뿐 나머지 차이는 없는 것이다. 간단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시연할 거는, 제가 요런 거를 하나 샘플을 하나 만들어 둔 게 있는데요. 요겁니다. 이렇게 두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스펫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3핀 그 XH JST XH 3핀이 여기 있고, 여기 4핀 2개 있습니다. 여기에 수위 센서 2개가 연결되도록 해놨고, 여기 들어가는 3핀은 유량 센서예요. 그리고 이쪽에 외부 전원 들어오고, 이쪽에는 펌프가 연결되는 쪽입니다. 그럼 이 보드의 역할이 뭔지 알겠죠? 아두이노가 외부 전원을 받아가지고 이 펌프를 제어하는데, 펌프는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거잖아요. 물을 뿜어낼 때 그 유량 센서를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물을 얼마만큼 지금 그 펌프가 배출을 하고 있는지, 토출을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하고, 그러면 펌프가 어딘가에서 펌프질을 한다면 물탱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물탱크의 용량을 수위 센서 가지고 측정하는 예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요걸 기준으로 조금 이따가 수위 센서, 유량 센서는 너무 막 모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못 들고 오겠고, 그 수위 센서 여기 꽂아서 작동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하자면, CHH님이 녹한다를 칭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기준은 JST의 XH의 2.54 피치짜리다, 그죠? 요거에 4핀 커넥터를 한번 활용해보는 예제인데요. 4핀 커넥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핀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어디 연결돼 있지? 이게 저 플러스가 연결된 게 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납땜하기 전에 보드가 있어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컨닝 찬스. 어차피 제가 만들어 놨던 거니까 저거 그 회로도가 제 컴퓨터에 여기 있거든요. 그 미리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뭐지? 펌프인가? 이거다. 찾았다. 자, 그러면 이 보면 여기가 5V, 아두이노에 5V 연결되면 되고요. 그리고 요 핀이 신호선이에요. 신호선이고 디지털입니다. 물이 있다 없다. 자, 5번, 6번에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가 6번에 하나는 6번, 하나는 5번.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는 6번, 하나는 5번. 두 개 다 꽂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 6번에 있고, 그리고 요 핀이 그라운드 핀이고, 요 핀은 사용 안 하는 핀이네요. 그럼 핀이 4개인데 커넥터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요 모양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 다 꽂아 가지고 수위 센서 가지고 수위를 측정하는 예제까지 아두이노 가지고 한 큐로 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수위를 측정해라. 요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 예제는 자, 수위 센서는 XKC-Y25V라는 이름을 가진 비접촉 수위 센서예요. 물과 접촉하지 않고 물탱크 밖에서 물의 그 높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 뭐 높이가 뭐 센티미터 이렇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 부착해 놓은 그 위치에 물이 있다 없다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 수위 센서의 JST XH 2.54mm 4핀 커넥터를 아두이노 실드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구성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예제는 예제 6번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장, 이그샘플 2-6. 자, 그럼 4핀 커넥터 2개가 필요하니까 요 이미 돼 있네요. 그죠? 요거 2개가 있으면 되죠. 요렇게 2개 있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연결이 1번 핀은 5V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둘 다 같은 데 연결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 2개 같이 연결해 준 다음에 5V로 가면 되겠죠. 산 넘고 물 건너서 5V에 딱 꽂아주면 되고, 그리고 2번 핀은 하나는 6번, 하나는 5번, 하나는 6번입니다. 그럼 요 녀석을 6번, 요 녀석을 5번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3번 핀은 4번 핀은 연결 안 하니까 요 꼭 X 표시 딱 붙여 주시면 되겠고, 3번 핀하고 이 3번 핀 2개는 또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엮어서 그라운드로 가면 되는 거죠. 뭐가 어디에 연결되기만 되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 다 된 거죠. 푸프린트를 할당해 줍니다. 어사인 푸프린트. 그럼 지금 요 두 놈은 안 돼 있겠다, 그죠? 이제 지금 몰렉스 커넥터가 아니라 옆에 보시면 커넥터 중에 JST라고 된 게 있습니다. 어디냐? 눈이 잘 안 보이네.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그죠? JST에 여기서 검색하는 키워드가 뭐라고 치면 나올까? 일단 XH라고 치면 나올 건데요. XH라고 치면 좀 좁혀질 겁니다. XH. 잠시만. XH가 아닌가? 왜 2.5지? 2.54일 건데. 제가 캡처를 잘못했나 봅니다. 아닌가? JST도 2.5인가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2.5냉) 정정하겠습니다. 2.54가 아니라 2.5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요 중에 뭘 고르면 되냐면 XH, 여기 JST 다음에 나오는 요 기호가 XH인 걸 찾으면 돼요. XH, 여기 있다, 그죠? XH 중에 4핀이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눌러보니까 그 3D 모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여기 딱 보면 이렇게 3D 모델이 나옵니다. 좀 더 멋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멋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 2, 3, 4 이게 맞나?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꺾이니까 맞네. 자, 요렇게 두 개 할당해 주겠습니다. 세이브하고 PCB 편집기로 가서 이제 배선을 하면 끝나는 거겠죠. 불러 오고 지금 해놓은 거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딱 해가지고 요래 하면 잠시 맞나? 맞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90도 꺾여 있는 거를 꽂아 놨는데요. 얘 여기다가 하게 되면 요 지금 요 3D 뷰로 보면 얘는 일단 일자로 된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얘도 저 풋프린트를 바꿔야 되겠다. 자, 90도로 꺾여 있는 풋프린터도 별도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걸로 하지 말고 버티칼 말고 호리젠탈 XH에 여기 저는 90도로 꺾여 있는 거 4핀이니까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죠? 저는 딱 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제가 가진 거랑 똑같은 걸로 하자면 얘로 골라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세이브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풋프린트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아마 커넥터가 지금 요 방향으로 둬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탁 꼽혀져 들어올 겁니다. 요렇게 딱 두고 그럼 지금 화면상에 위에 있는 핀이 VCC인데요. 일단 정렬부터 하죠. 정렬하는 거 알려드렸죠. 딱 선택하고 두 개만 딱 선택하고 온라인에 얘는 지금 뭐 가로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렬해야 되니까 온라인 레프트 하겠습니다. 딱 깔끔하게 정렬되죠. 자, 그럼 제일 위쪽이 VCC니까 요거 5V를 여기가 아두이노의 5V 지점입니다. 딱 누르면 제일 위쪽에 연결한다라고 이미 딱 나와 있죠. 샥 가지고 가서 그냥 러프하게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요런 것도 나중에 저 골 때리는 부분이에요. 자, 하여간 5V 연결되면 되니까 요렇게 연결하면 5V 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점퍼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는 어차피 커퍼 4로 연결할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얘는 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요 선에 지금 가로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끝 지점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추천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얘는 지금 요쪽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양면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롤 부품은 윗면하고 아래하고 관통해가지고 서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뒤로 가는 방법도 있고 뒤로 가서 이렇게 연결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연결하려고 하니까 얘가 또 이렇게 가로막히니까 연결하는 게 조금 지저분하죠. 그죠? 그렇다면 자, 아래면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래면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면 아래면은 윗면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관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관통하는 게 아니죠. 위에 그려진 거하고 아래 그려진 거하고는 서로 다른 거니까 교차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얘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 이렇게 가서 여기 연결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로도 간에 뭔가 연결할 적에 정해진 방법은 없는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생길로 가는 수도 있고 좀 편하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이 PCB 기판을 만드는 사람의 그 노하우하고 역량이라는 것은 부품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이걸 연결하면 작업 시간이 단축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전문가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초보자들은 아무 때나 저처럼 저는 초보자니까 아무 때나 배치를 하고 연결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하니까 연결이 좀 잘 안 되네.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노하우 가지고 커버를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이제 그라운드 부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커퍼 푸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GND 딱 선택하시고 딱 테두리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B 눌러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윗면만 한번 살펴보죠. 윗면에는 VCC만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아랫면에는 이렇게 신호선이 연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그러면 최선이냐라고 하면 또 최선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 VCC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VCC는 이렇게 돌아가고 반드시 한 면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거보다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양면을 쓰는 그 예제도 있으면 좋으니까 굳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납땜한 보드가 이거다 치고 수위 센서 가지고 수위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이 있다 없다라고 그냥 그거밖에 감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하지? 아두이노 코드부터 짜고 가도록 하죠. 지금 그러면 6번하고 5번하고 6번에 센서가 연결될 거니까, 자, 센서 1, 2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센서 1은 5번에, 센서 2는 6번에. 그리고 둘 다 핀의 방향은 인풋이에요. 입력 센서니까 입력이죠, 그죠? 그리고 100ms 간격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100ms 간격으로 너무 한 방에 코드를 짜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 자, 먼저 각각의 측정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죠. 데이터 1은 디지털 리드 센서 1, 센서 1으로부터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 센서 2로부터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이일 때 물이 있는 건지 로우일 때 물이 있는 건지는 일단 지금 상황에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요거를 그냥 결과를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해버리겠습니다. 시리얼.print 데이터 1 출력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서 보도록 하죠. 아두이노에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아두이노 어디 갔냐? 쉴드 연결하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뭐 업로드 되도록 기다리고 요것도 연결하면 되겠죠. 요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딱딱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시리얼 플로터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시리얼 플로터. 아이고, 주음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리얼 비긴을 안 했네요. 자, 시리얼 출력을 하려면 시리얼.begin 이게 있어야 됩니다. 9600. 그리고 제가 먹던 물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물탱크입니다. 이게 물탱크.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자, 첫 번째 센서가 물탱크에 물이 있는 위치로 제가 갖다 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색깔 파형이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물이 감지가 된 거예요. 물이 없는 위치로 센서를 올려 보겠습니다. 아래로 떨어지죠. 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 측정하는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 센서 가지고 측정을 해보죠. 이거는 흔들려서 나온 거고요. 자, 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됐죠? 그럼 두 개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자, 요래. 물이 있다, 없다라는 게 이렇게 감지가 되죠? 그러면 제대로 작동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뭐, 어차피, 뭐랄까. 딱 100% 맞는 예제는 아니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수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지금 작동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방금 보신 그 예제가 수위 센서 가지고 하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미가 있네요.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더 흥미진진한 순간은 내가 실제로 보드를 주문을 해가지고 납땜을 해서 작동을 시켜봤을 때, 그때가 제일 흥미진진한 그 순간이겠죠. 자, 샘플. 자, 요 앞면 뒷면 이게 저 라인 보이죠, 그죠?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2.0 피치짜리를 한번 볼 건데요. 얘도 뭐 사실 근데 얘 왜 이렇게 핀 개수가 많아 보이지? 근데 얘도 뭐 똑같은데 하는 방법은 지금 다 똑같거든요. 그래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음 할 거는 딱히 시나리오는 없고요. 그냥 이게 요 핀이 아두이노의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JST PH 2.0 4핀 커넥터를 이용해서 VCC 아까 블루투스랑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3번 핀, 2번 핀 GND 순으로 연결되도록 하시오. 피리님 반갑습니다. 좀 늦으셨군요. 자, 지금 7번 예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H 2.0 4핀 커넥터를 이용해서 뭐가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커넥터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이그잼플 2-7번. 아이고, 계속 반복하니까 힘듭니다. 똑같은 짓을 계속 하니까 조금 저도 좀 루즈한 느낌이 좀 있는데, 자, 4핀 커넥터니까 똑같죠? 요 그대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연결하겠다라고 했냐면 1번은 VCC 아두이노의 5V입니다. 쭉쭉쭉쭉쭉쭉 가서 연결. 2번은 3번 핀, 3번은 2번 핀, 아까 블루투스 때와 같습니다. 4번은 그라운드. 끝났죠? 푸프린트 어사인 합니다. 푸프린트 할당, 제일 마지막 친구. 여기서 찾아야 되는 커넥터는 JST 커넥터 중에 가운데가 PH라고 된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PHD 말고 PH에 여기 보시면 핀이 2개, 3개, 4개 있는데 요 4개짜리 이거 하면 되겠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딱 샘플로 나오죠. 그럼 이게 아니라 내가 옆으로 누운 거를 지금 찾고 싶다면 버티칼이 아니라 이 호리젠탈 여기 찾으면 되겠죠. PH에
4핀 이거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요렇게 찾아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딱 선택해주고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일 다 끝났습니다. PCB 편집기로 이제 가서 얘는 옆으로 꽂히니까 아무래도 보드 외곽에 있는 게 적절하겠죠. 가운데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꼽는 게 적절할 것이고 옆에서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꼽는 거는 보드 외곽에 있어야 꽂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그러면 3D 뷰어로 보면 대략 요렇게 연결한다라는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죠. 요런 모양인데 가운데 있으면 연결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꼽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자면 위치가 여기가 적절하겠다. 자, 5V 위치는 여기네요. 싹 가지고 가서 연결. 자, 요 핀은 여기 연결. 요 핀은 여기 연결. 간단하네요. 자,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 요 그라운드 뿌리는 거죠. 딱 선택해가지고 양쪽 양면 다 하고 그라운드 선택한 다음에 쫙 발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회로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커퍼 푸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 지점 있잖아요. 요 패드는 커퍼 푸어로 이용해서 그라운드에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막 연결을 하다 보면 이게 고립이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 회로도 그리다 보면 복잡한 회로도에 가면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패드가 그라운드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배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의도하지 않게 막 이렇게 배선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거예요. 뭔가 배선이. 그러면 여기다가 그 커퍼 푸어를 하게 되면 요쪽 면에는 다 그라운드 여기 GND 패드가 있다라고 할 때 요쪽 면에는 다 커퍼 푸어가 발리는데 얘는 지금 이 선이 있으니까 요 그라운드하고 요 안에 지금 커퍼 푸어가 발린다 하더라도 얘하고 실질적으로 디스커넥트 된 거랑 같잖아요. 고립이 된 거예요. 이 배선에 의해서. 그러면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양면이니까 스로울 부품이니까 아랫면에 커퍼 푸어를 이용해서 그라운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아랫면에도 똑같이 이렇게 고립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일을 방법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요 GND 어떤 제품의 GND 핀이 아두이노의 이 GND 핀에 연결된 이 커퍼 푸어하고 연결을 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립이 되게 되면 양면을 이용을 하든지 양면으로도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 그라운드는 요 그라운드하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연결 방법을 회로도를 다시 짜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까지 미리 고려를 하게 된다면 미리 떡밥을 그냥 뿌린 겁니다. 오늘 단계에서는 그런 거를 논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 요 지금 그라운드를 잘 추적해 보는 거예요. 얘는 빨간 색깔이 지금 칠해져 있는 영역하고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요 그라운드하고 이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저장하고 자 요거를 3D 뷰어로 보면 자 딱 완성됐죠. 요 이제 납땜만 싹 하면 되겠죠. 얘는 뭐 제가 아두이노용으로 지금 만들어 둔 게 없으니까 딱히 보여드릴 자료는 없네요. 요게 그냥 끝입니다. 자 요렇게 만들면 된다. 이제 그 파일은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둘 테니까 그거 보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3D 뷰 요렇게
이제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는 JST 아니고요. NW라는 커넥터인데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요 NW라는 커넥터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얘네들 일단 다 끝났으니까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스테이지 정리를 조금 해주고,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안 하니까 계속 부품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거 노칸다가 주로 사용하는 그 지문 센서입니다. 자, 요 지문 센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뭐 커넥터 있다 그죠? 요 커넥터가 바로 NW 커넥터입니다. 자, 특징은 딱 요렇게 생겼어요. 딱 아래쪽에 아랫면에 요 이상하게 딱 뭔가 패턴 보이죠 그죠? 아래쪽 면에 요렇게 생겼어요. 네모에 요렇게 생긴 특징이 있다. 아랫면에 딱 보시면 일단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보시면 핀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촘촘합니다. 이 녀석은 피치가 얼마냐면 1.25mm입니다. 1.25mm의 피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봤던 거 2.54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한 것에 해당이 되고, 이 커넥터는 NW라는 어떤 뭐 이게 회사인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NW 커넥터라고 찾아보시면 A1251이라는 커넥터예요. A1251. 근데 안타깝게도 요 NW 타입의 그 커넥터는요, 요 A1251 해놨잖아요. 요 카이캐드의 기본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몰렉스에서 나오는 1.25mm짜리 피치 풋프린트 있잖아요. 요걸로 주문하니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거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납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실제 시연은 못 해드리겠네요.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에 여기 굉장히 촘촘한 6핀 저 패드가 보이죠?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그 NW 커넥터 그 5핀짜리 6핀짜리 NW 커넥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 보면 이빨이 딱 맞죠? 그러니까 지금 NW 저 커넥터에 풋프린트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몰렉스 얘 가지고 해도 뭐 크기 우리가 납땜해 가지고 쓸 수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정확하게 몰렉스든 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뒷면에 납땜해서 이렇게 그 패턴 그려 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지금 납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 이렇게 꽂아서 쓰면 되는 것이다. 제가 생각보다 그 참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만큼 제가 이상한 짓거리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문 센서 이거 봉다리 어디 갔냐? 그리고 저 NW 커넥터는 제가 좀 많이 사놨는데요. 얘도 꺾인 거 안 꺾인 거 있어요. 요거는 꺾인 겁니다. 꺾인 거 3핀. 이거는 안 꺾인 거 3핀. 요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꺾인 거 4핀. 5핀이네요. 방금 했던 게 4핀이고 이게 5핀이구나. 요거는 안 꺾인 거 5핀. 요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우리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근데 굳이 하지 말까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뭐 저질러 놨으니 해보죠. 얘도 이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요건데 NW에 1.25 피치 4핀 커넥터를 이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그리고 지금 만들 예제는 예제가 8번입니다. 빠르게 하죠. 이제 그 딱 패턴이 나왔으니까 빠른 반복 작업. 이그젠플 2-8 오늘 예제 만들 수 있을 만큼 다 만들면 10번까지 만들 수가 있겠네요. 빨리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핀 커넥터 필요합니다. 심볼 추가해야 되고요. CONN0104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다 똑같은데 연결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핀은 5V 쭉 데리고 가서 5V 연결, 두 번째는 3번 핀, 세 번째는 2번 핀, 4번 핀은 그라운드. 샘플이니까 왜 이렇게 연결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툴 assign footprint 들어가서 요 녀석의 footprint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NW라는 애가 여기 기본으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찾냐면 몰렉스 피코 블레이드 머식이라고 된 거. 몰렉스에 일단 피코라고 한번 여기다 검색해 보자. 피코 블레이드에 여기 있다 그죠? 여기에 4핀짜리 이거 하겠습니다. 피치가 1.25고 요 딱 보니까 지금 제가 해놓은 거랑 일치하네요. 여기 피치가 있죠 그죠? 1.25라고 요거 같으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핀 사이에 간격이 맞으니까 요걸로 딱 선택해 주시고 자, 요 딱 PCB 편집기로 가셔서 가지고 와보면 얘는 뭐 엄청나게 조그만하겠죠. 조그만한 이 친구를 이제 배선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요 센터에 두고 배선하겠습니다. 엄청 작죠? 이거 그라운드구나. 그라운드 연결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면 이거 나오면 항상 여기 첫 번째 그거 고르고 양면에 그라운드 칠하기 B 누르면 또 하나의 예제가 만들어졌죠. 3D로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저기다가 꽂아가지고 납땜해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됐고 예제 만드는 기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좀 잘 안 잡히네. 됐다. 자, 요 커넥터 잘 다루는 것만 해도 나중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킥헤드에서 별다르게 설치를 안 해줘도 쓸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해서 초반부에 좀 이렇게 했는데요. 장점이라면 아두이노용으로 쓰는 그 제품의 그 선을 안 자르고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커넥터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뭐가 뭔지를 알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USB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면요. 가지고 왔나? 여기 있네요. 자, 요 기판에 만든 거 보면 여기 USB 커넥터 붙어 있는 거 보이나요? 요거
제가 어떤 용도로 지금 여기 붙여놓은 거냐면요. 제가 가진 모듈 중에 가습기 모듈이 있어요. 가습기 모듈. 가습기 모듈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가습기 모듈이 있는데요. 요게 요 가습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마이크로 USB로 돼 있거든요. 마이크로 USB. 그러니까 전원을 마이크로 USB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마이크로 USB 선을 아두이노의 USB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통신은 안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색깔 터미널 블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으로 5V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의 외부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그 전원을 여기 보이는 이게 모스펫이라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5V를 이 가습기에 공급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얘하고 아두이노하고 사이에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 마이크로 USB 선을, 마이크로 USB 선이라는 거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선을 니포로 잘라 가지고 피복을 벗긴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깔끔할 것 같아 가지고 USB 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럼 요 USB는 아두이노의 요 모스펫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냐 마냐에 따라서 가습기가 작동이 되냐 안 되냐, 가습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USB를 이렇게 푸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내 기판에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게 됐을 때 제가 예전에 2편에서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십시오라고 제가 돌려보낸 그 레퍼런스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그러한 자료를 미리 조그마한 것들을 만들어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심볼 푸프린트 이미 제가 다 여기 찾아놨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로 가냐면 그냥 아두이노의 외부 전원을 USB로 아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5V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군가에게 USB 연결해서 공급을 해준다라는 시나리오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두이노의 5V와 GND를 USB를 이용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원을 공급해준다. 요런 느낌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 할 예제가 9번 예제입니다. 자, 영차. 그럼 이거 해보죠. 이그젠플 2-9. 자, 그러면 회로도 편집기에서 심볼 추가하는데 USB 찾으시면 돼요. USB라고 치면 나옵니다. USB 3, 그 3.0 말고요. 요거는 복잡한 친구니까 USB-A라고 된 거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버스, V버스라고 된 거 있죠? 저게 플러스입니다. V버스가 플러스, D 플러스 마이너스는 통신선입니다. 나중에 통신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고, 통신 안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GND 보인다, 그죠? V버스가 플러스, GND가 마이너스, 쉴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연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V버스를 아두이노의 5V와 연결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5V를 가지고 USB에 다른 어떤 제품의 전원을 공급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GND에 연결해준다. 다 됐고, 이제 푸프린트, 어사인 푸프린트, USB 푸프린트는 뭐냐? USB 언더바 A라고 치면 나오네요. USB 언더바 A. 그러면 요 중에 콘플라이 뭐라고 된 거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딱
그 일반적인 그 USB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으로 하는 요 USB 커넥터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저 뭐 디바이스 마트나 그런 데 가면 이거 팔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샀지만 요거를 아까 그 푸포린터를 이용을 하면 얘가 딱 맞습니다. 핀 4개 있고 요 양쪽에 있는 이게 쉴드인 것 같은데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돌출되어 있는 저 돌기를 여기 보면 요 5번에 동그란 구멍 있죠? 요쪽에다가 쑥 집어넣어 가지고 뒤에 납땜해 가지고 딱 고정하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쉴드를 원래대로라면 GND에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연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결 안 해도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를 요 USB로 지정해 주고 세이브 해서 이제 PCB 편집기로 가서 USB도 옆에서 이렇게 꼽히는 거기 때문에 PCB 보드 외곽에 있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ICSP 뭐 이렇게 된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부품이 아니라 요거를 나중에 저 요 레이어 중에 어떤 레이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기판에서는 저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편집기 안에서만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연결 안 해줘도 되고, 플러스만 이렇게 가서 딱 연결해 주고, 그리고 이거 칠하면 되는 거죠. 요거 선택하고, 양면으로 그라운드, 열에 B 누르면 완료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라운드와 그 연결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보드는 나중에 만들면 이쪽에 USB 납땜해가지고 딱 두면 어떤 제품이 아두이노로부터 5V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되겠죠. 뭐 그게 쓸모가 있냐 없냐는 우리 논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 자, USB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었으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왜 이렇게 잘 안 돼? 됐다. 요렇게 자, 이제 제일 마지막 거 터미널 블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터미널 블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파란 색깔 요거 보이죠, 그죠? 뭔가 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드라이버로 쪼아 가지고 딱 고정시키는 방식, 터미널 블록이라 그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터미널 블록이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핀이 3개짜리인 터미널 블록이고 요거는 2개짜리입니다. 피치는 5.08이에요. 5.08. 저 디바이스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피치가 5.08인 터미널 블록 찾으시면 이거랑 똑같은 거 찾으실 수 있을 거고, 특징은 뭐냐면요,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요. 잘 보세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꽂으면 얘네들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개를 여기 보시면 이 끝, 요 밑에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2개를 4개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짜리는 살 필요가 없어요. 2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4개가 되는 거고, 2개짜리를 3개 연결하면 6개짜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3개짜리를 2개 연결해도 6개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하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도 5.08이 되기 때문에 2개랑 3개짜리만 사면 웬만한 거 다 되겠죠. 9개짜리도 되고 8개짜리도 되고 11개짜리도 되고 또 2개랑 3개짜리를 섞으면 5개짜리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니까 이거 어떻게 빼지? 어이구. 하여간 얘를 터미널 블록이라 부르고 피치가 5.08이더라.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피복이 벗겨져 있는 애들을 저기 꽂아가지고 연결하는 거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의 심볼도 마찬가지로 핀 개수만 정의되면 되는 거고, 풋프린트는 터미널 블록이라는 게 그 카이캐드의 내장 라이브러리 이미 들어있으니까 걔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시나리오를 하느냐? 아두이노에서 외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입력받고 외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입력받고 아니다 이렇게 할까? 아두이노에서 5V와 GND를 2핀 터미널 블럭 2개를 이용해서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USB와 똑같이 아두이노의 5V를 외부로 출력을 하는데 터미널 블록 2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병렬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의미가 있는 예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미가 있냐 아니냐는 우리 논하지 맙시다. 어쨌든간 뭔가 시각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런 말도 안 되는 예제를 지금 좀 만들고 있는 경향이 있죠. 저장. 자,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야, 오늘 분량 그래도 알차게 제가 마무리를 다 지었네요. 힘들었다. 이그젬플 2-10. 자, 2핀짜리 2개를 만들겠습니다. CONN 0102 2핀짜리 2개를 여기 딱딱 두고 둘 다 이렇게 쇼트 시키면 되겠죠? 왜 없어졌냐?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일단 이렇게 딱 연결해 놓고 자 1번은 5V 가겠습니다. 5V 연결 얘는 그라운드 연결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풋프린트가 터미널 블록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요 2핀짜리가 어디 있냐면 터미널 블록에 이거 보이죠? 그죠? 요 5.08짜리 2핀 2개를 따닥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PCB 편집기로 이제 갑니다. 자 불러오면 터미널 블록이 짠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이 줄무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줄무늬 있는 부분이 선이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상관없는 게 어차피 저기는 패드 구멍만 있을 거고 터미널 블록은 우리가 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꽂아서 납땜할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 하얀색 테두리가 그려지는 영역을 따져보자면 줄무늬가 있는 쪽이 선이 들어가는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죠. 여기 이렇게 두고 자 요놈 2개를 얼라인 레프트 됐죠. 그러면 플러스부터 연결하죠. 플러스는 여기랑 좀 마음에 안 들게 연결됐네요. 자 요렇게 조인 시키고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니까 딱히 연결 안 해줘도 커퍼4에 의해서 연결되겠죠. 굳이 연결해 주려면 뭐 이렇게 연결해 줘도 되긴 한데 연결 안 해줘도 알아서 될 거니까 자 이제 발라줍니다. 양면에 그라운드를 이렇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B
그럼 끝났죠. 여기 보시면 딱 연결된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3D 뷰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터미널 블록 두 개를 여기다가 꽂아서 납땜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드라이브로 쪼으면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터미널 블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니까요. 잘 이렇게 눈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식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었던가요?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안 했으면 두 번 하는 거고 안 했으면 하는 거고. 네, 요새 지금 녹한다가 지금 집중력이 좀 흐려져 가지고 기억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고. 자 이제 3D 모델 오늘 이제 해야 될 거 다 했네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는 이제 2편에서 해야 될 분량을 제가 하고 싶은 분량을 다 했습니다. 남은 거는 또 이제 3편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세세하게 정리하는 거는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가 해둘 테니 자,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키워드가요.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뒀는데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은 이제 끝이 났어요.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8시 15분에 하게 될 건데요. 다음 주는 카이캐드에 기본으로 포함되지 않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이걸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는 뭐 어떤 게 포함이 될 수 있냐면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공간 있죠? 요 공간은 이산화탄소 센서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산화탄소 센서는 위아래 연결해야 되는 핀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요 핀 간격을 얼마로 해야 될지 우리가 직접 커스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활용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요거 보시면 요거는 그 이어폰 잭 있잖아요. 이어폰 잭 같은 거 3핀 이어폰 잭을 꽂아가지고 쓰는 건데 이어폰은 아니고 그 CT 센서가 있습니다. 그 연결 부위가 이어폰 단자 모양으로 생긴 CT 센서가 있는데요. 그거를 연결할 때 이거 그러면 심볼을 뭘로 해야 되고 그 풋프린트를 뭘로 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리고 요거는 RS485 통신을 할 수 있는 MAX485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거 연결하는 부위고, 이거는 CAN 통신을 할 수 있는 MCP2515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아두이노용 모듈이 있고요. 그 CAN 통신하는 거의 실물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보시면 연결해야 되는 포인트가 많이 있잖아요. 요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쓰려면 딱 꽂힌다 그죠? 요렇게 꽂아서 쓰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 다음 주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질문하실 분 질문 생각하는 동안에 이제 오늘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열심히 이 카이캐드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많은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신 다음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그건 결제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노칸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자의 방식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노칸다에게 100%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유튜브의 한 3분의 1에 달하는 수수료가 떼이긴 하지만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간 노칸다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결정에 따르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라이브 방송까지는 시간이 텀이 길잖아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지금 190여 명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는데, 자기소개 안 하셔도 되고, 뭐 들어오시는 것도 마음이고 나가시는 것도 마음이에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채팅 안 하셔도 됩니다. 채팅 안 한다고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분들 뭐 하는지 이렇게 구경하셔도 되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이렇게만 봐도 어차피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뭐가 오고 가는지만 봐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약간 커뮤니티처럼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노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채널이에요. 원래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지갑에 막 달러가 막 들어오고 있고 이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 영상은 아무리 뭐를 올리든 간에 조회수가 100에서 200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는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한 이 영상이 있잖아요. 이게 광고 수익으로 따지자면 얼마가 되냐면 200원 내지 300원인 거예요. 3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200원 내지 300원 밖에 광고 수익이 안 들어온다면 제가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명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성실히 다 오픈하고 항상 열심히 하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후원을 받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나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재밌게 보셨으면 나라도 좀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좀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제 영상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건 걸고 이러지 않잖아요. 보려면 돈을 내라. 돈 낸 사람한테만 잘 해주겠다. 제가 항상 늘상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자료는 아무나 그냥 다 보시고,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자발적으로 녹한다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녹한다의 곳간을 좀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항상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유튜브 방송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드린 노력과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녹한다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주저리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없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남은 얘기는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그 채팅방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이 내용을 이어서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커트.